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독일에 사세요. 원래 저희 누나가 거의 클래식만 들으시다가 저 때문에 2000년 정도부터 메탈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일에 계시다고 했는데 독일이 메탈 페스티벌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썸머 브리지라는 메탈 페스티벌에 갔다 왔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막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메탈 페스티벌 가서 즐기는 누나가 너무 부러우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포스트마크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2018년 빈티지입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29,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만든 것은 그 유명한 더콘입니다. 더콘 같은 경우 원래 유명하기도 했지만 이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의 2009년 대통령 취임식 때 더콘의 소비뇽 블랑과 더콘 골든아이 피노누아 두 종류가 취임식의 식사의 와인으로 선정돼서 더욱 유명해졌죠. 더콘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 더콘은 좀 더 비싸고요, 이 와인은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의 와인입니다.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꽤 진합니다. 와인잔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이 거의 안 보이고요, 루비 색깔과 퍼플 색깔 모두 갖고 있는 딥 루비, 딥 퍼플의 뉘앙스를 보여주네요. 눈물도 꽤 잘 보이고요, 눈물에도 색이 배어 있습니다. 색깔만으로도 매우 진한 와인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처음 향을 맡았을 땐요, 색깔에서 기대되는 그런 향을 보여줘요. 잘 익은 자두, 블랙커런트, 그리고 달큰한 포도주스의 향도 납니다. 또한 시원한 민트 향도 나고요, 스파이시한 느낌 또한 있고 달콤할 것 같은 버터의 느낌도 주네요. 매우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요새 데일리 미국 와인을 먹을 때마다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서 부담이 됐는데 이 와인은 화장품의 냄새가 별로 나질 않아요. 마시면요, 산도는 중간 정도, 그리고 탄닌도 강하진 않습니다. 잔당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잔당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마시고 숨을 다시 위로 올리면요, 커피와 함께 강하지 않은 나무의 향도 느껴져요. 이 와인의 경우 2018년은 나파밸리가 맞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2019년은 나파밸리가 아닌 파소 로블즈라는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소 로블즈보다는 나파밸리가 좀 더 좋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빈티지가 2019년도 빈티지에 비해서 더 좋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같은 경우 와인의 블렌딩은요, 96%의 까베르네 소비뇽, 3%의 메를로, 1%의 뿌띠베르도를 블렌딩한 건데 2019년 빈티지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100%입니다. 둘 다 오크 숙성은 프렌치 오크통에 12개월 했고요, 그 중에 40%는 새 오크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큰 변화 있진 않고요, 여전히 잘 익은 그리고 말린 듯한 과일이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콜릿, 캐러멜의 뉘앙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메인을 차지하는 것은 잘 익은 과일이네요. 오늘 음식은요, 레드 와인의 최고의 조합, 고기를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요, 솔로인 브랜드의 차돌박이입니다. 200g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늘은 메인은 고기지만은 비건 샐러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비건 샐러드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달큰한 느낌이 점점 강해진 느낌이네요. 고소한 밀가루 같은 뉘앙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과실향이 메인 맞지만은 그 이외의 향들도 나름대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닌이 막 강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 취향이 있어서 고기와 최고의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나 괜찮은 조합이고요. 샐러드와 먹을 때는 샐러드가 많이 밀릴 수 있으니까 서로 별개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가 썸머 브리지 페스티벌에 가서 15개 안팎의 메탈 공연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고로 꼽은 밴드는 다크 트랭큐리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밴드는 히포크리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BGM은 누나가 두 번째로 좋았다고 하는 히포크리시의 프랙처드 밀레니엄 라이브 버전입니다. 이 라이브는 2000년도에 앨범 레이블인 누클리어 블라스트 레이블의 누클리어 블라스트 페스티벌 2000년도에 실려있는 겁니다. 오늘 선곡한 프랙처드 밀레니엄 같은 경우는 밴드의 6번째 앨범이자 셀프 타이틀 앨범 히포크리시 앨범이 실려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그 앨범에 실려있는 곡 중에서 엘라스틱 인버티드 비전스라는 곡을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음악 장르가 멜로딕 데스메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빠르면서 달리는 그런 스타일의 멜로딕 데스메탈이 아니라 느리면서 둠데스적인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멜로디가 슬픈
그런 곡이에요. 제가 최근 히포크레시의 음악은 잘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2000년도 전후반 당시에는 음악이 매우 멜로틱하면서 느린 곡도 많았고 슬픈 멜로디를 담고 있는 곡들도 많았습니다. 히포크리시도 정말 라이브를 잘하는 밴드예요. 리더이자 보컬과 기타를 함께하고 있는 피터 텍트린 같은 경우는 데스메탈에서 몇 안 되는 초고음 보컬을 라이브 했을 때 매우 잘 소화하는 편이에요. 앨범 버전이 돼서 박진감 있게 초고음을 들려주는데요. 와, 멋집니다. 이때 당시에 그가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은 31살이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신체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 때 녹음된 앨범인 거죠. 이 앨범에는 5개의 밴드가 출연하고 있는데요. 레이지엘, 카타클리즘, 디스트럭션, 크레마토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히포크리시입니다. 히포크리시는 4곡을 하는데요. 히포크리시의 노래가 너무 부드럽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소위 데스 발라드라고 까는 그런 곡 3곡과 함께 빠르게 실주하는 데스메탈 곡이 한 곡 들어있어요. 프랙처드 밀레니움은 이번 2022년도 서머 브리지에서도 연주됐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미 공연이 올라와 있던데요. 거의 마지막에 연주가 되는, 현재까지도 이들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멋진 키보드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중간 피터 텍트그렌의 찢어진 듯한 그런 초고음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후렴구를 들어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이거 발라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슬프고 어두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히포크리시의 프랙처드 밀레니엄 라이브 버전은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포스트마크 나파밸리 까베 쇼비뇽 2018년 빈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역시나 잘 익고 마른 과실류의 느낌은 메인이 되고 있어요. 말린 자두, 블랙커런트, 민트향, 부드러운 버터향도 느껴집니다. 이런 진득한 미국 와인에서 기대되는 커피향이라던가 초콜릿향, 그거는 의외로 강하진 않네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약간의 한약의 뉘앙스를 줘요. 그래서 감초, 그리고 좀 독특한 달달한 인삼 드링크, 그 향도 느껴집니다. 마시면 산도는 중간 정도, 탄닌은 강하지 않습니다. 마시고 나서 다시 숨을 위로 끌어올렸을 때 나는 구수함, 그것도 나름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 와인은 잔단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할 와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와인이 29,900원이다. 그러면은 취향에 따라서 가성비가 있다 없다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29,900원인데 이 정도의 맛과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이라면은 저는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새 제 취향이 미국은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와인에서 많이 나는 VA, 휘발성산이라고 하는 화장품의 냄새,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은 잘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약한 정도만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의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3만원의 가격이면은 스페인의 수많은 가성비 와인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도 그 정도의 가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을 포함한 가성비를 얘기할 때는 이 와인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3만원이라는 가격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와인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와인을 좋아하실 분이라면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은 나파밸리가 아닌 파소 로블스라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2018년 와인을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019년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와인 딱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고 가성비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와인, 궁금한 와인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